구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제한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는 데서 정부가 큰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와 개별주의 법무부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구글 외에도 아마존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이 여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방정부의 법무부가 직접 소장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법무부가 기업을 분할하기 위해 나섰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법무부는 1983년 반독점 소송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통신시장을 독점하던 벨 시스템을 여러 회사로 쪼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벨 시스템의 자회사였던 AT&T가 이 소송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분할됐죠. 이 기업 분할을 계기로 통신시장의 독점이 붕괴되고 AT&T, 버라이즌과 같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미 법무부의 타깃이 된 구글의 사업부는 바로 디지털 광고 부문입니다. 법무부는 50년 전 벨 시스템이 통제하던 통신시장을 여러 기업으로 조각조각 나누어 놨듯이 이번에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부를 쪼개려고 하고 있어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부를 쪼개는 것은 이 기업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광고 사업의 중요성이 유독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알파벳은 기업의 영업과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리스크로 광고 사업 매출 축소를 들고 있어요. 원문을 살펴보면요. 알파벳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를 통해 창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살펴볼까요? 알파벳이 공개한 최근의 연매출 자료를 보면 2021년 총 매출은 2,57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구글 광고에서 발생한 매출은 2,094억 달러로 집계됐죠. 여기에서 유튜브 매출을 빼더라도 구글 광고 매출은 1,806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알파벳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출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2,786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이 마케터에 따르면 이 중 2023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6.5%로 예측됐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전반을 보더라도 구글의 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구글은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28.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전 세계 광고 시장의 4분의 1가량이 구글의 손에 들어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 법무부는 디지털 광고 시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의 독점 행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구글의 압도적인 에드테크 기술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에드테크 기술이란 웹사이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퍼블리셔들이 온라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팔 수 있도록 돕는 자동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에드테크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면요. 프로그래머들이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여기에 광고를 붙이려고 할 때 에드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광고주와 매칭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광고 거래소를 거치게 되고요. 미 법무부가 작성한 소장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에드테크 기술 부문에서 각각 구글이 얼마나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 쉽게 말해 웹사이트의 주인은 광고를 팔기 위해 서버를 오픈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Publisher Ad Server의 경우 구글은 무려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할 자리를 찾을 때 사용하는 Advertiser Ad Server의 경우는 80%, 이들이 광고를 팔고 퍼블리셔와 매칭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거래소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유율과 경쟁을 막으려는 구글의 행위 때문에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에드테크의 핵심인 Ad Manager를 분할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소장 원문을 보면 그중 어떤 기술을 분할하려 하는지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반독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구글의 애드 매니저 도구 묶음과 그 외 구제가 필요한 구조의 분할을 명령하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애드 매니저 도구 묶음에는 퍼블리셔 애드 서버인 DFP, 광고 거래소인 애드X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법무부는 구글이 이 기술을 M&A를 통해 획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2007년 퍼블리셔 애드 서버 기술을 가진 더블클릭을 3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광고 거래소는 2011년 애드멜드를 4억 달러에 주고 인수했고요. 구글이 이들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에드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등장해 독점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셈이죠.
소장에는 실제로 구글 직원들이 자사의 에드테크 기술이 사실상 독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증언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 거래소와 퍼블리셔 애드 서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구글의 광고 거래소는 독점적 중개자다. 퍼블리셔들이 타사의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악몽과 다름없으며 신이 내린 재앙을 감내해야 한다. 구글은 퍼블리셔들에게 매년 300억 달러를 지불해 구글의 에드테크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구글의 목표는 all or nothing이다. 구글의 광고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광고 수요, 즉 광고주에 대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글은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인 퍼블리셔 애드 서버와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인 광고 거래소를 분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 조너선 켄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구글의 사업부를 분할하기 위해 칼을 빼든 미 법무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다면 구글의 매출 구조를 뒤흔들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알파벳에 투자할 때는 이 소송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